오늘의 맞선판입니다. 국제유가가 90달러 선까지 올라간 것은 7년 만입니다. 유가의 예상 상한선이 100달러였는데요. 제가 이 말씀드린 지 몇 주 안 지났는데 상한선이 올라갔습니다. 120달러까지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주식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오늘 금요일 시장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먼저 SO일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이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가시죠. 자, 염정 팀장께서는 고유가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유가의 공급이 제한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가도 쇼티지 이슈가 계속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염정 팀장께서는 국제유가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오늘 이제 90달러 WTI 가격 자체가 배럴당 90달러가 넘어섰는데 맨 처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100달러에 대한 좀 기준선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120달러까지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쪽에서 사실 그 목표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가격에 대한 예상가에 대한 부분을 좀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120달러까지 가기엔 좀 쉽지 않은 사실 구조를 가지고 있고 100달러 선까지는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등락이 좀 있겠지만 지금 85에서 지금 9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90달러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이제 구간 자체가 변경이 돼서 90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급이 제한이 되면 국제유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그 논리 구조가 맞습니까? 원래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게 항상 사람의 심리고 관련된 어떤 상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어제 또 특이한 거는 천연가스는 급락했습니다. 한 10% 급락해버리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변화가 이제 유가가 얼마까지 더 올라갈 것이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 논리를 봤었을 때 지금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올라간 만큼 이제 보통 이제 셰일 오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즉 그동안에 경제성이 없다가 유가가 올라가니까 충분히 뽑아내야 되는데 못 뽑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승인을 안 해줘서. 왜 승인을 안 해줄까요? 네, 너네는 CO2 배출하는 업종이야. 안 해주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급이 더 늘어야 되는데 늘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더 급등하는 요인들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 이제 공급 관련된 쪽에서 또 오페크 플러스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른 만큼 우리가 이제 슬슬 공급을 늘려서 이런 데 돈 좀 벌어보자라고 하는 현상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게 회의에서도 아직 다 제각기 목소리만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약간 좀 모멘텀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다들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핵심들 다 신재생 에너지만 중요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에너지원은 필요로 한데 거기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좀 적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들. 그러니까 몇 가지가 다 짬뽕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나 미국, 중국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액션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전략 비축유까지 방출할 정도로 지금 유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란 핵 협상 관련된 쪽에서 좀 더 속도를 내서 이란이 다시 원유 수출하는 쪽으로 바꾸면서 뭔가 또 다양한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00달러 안착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시도는 하되 안착은 좀 힘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그래도 정유사나 이를 유가가 상승했을 때 움직이는 대표적인 업종들은 눈길이 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국제유가 가격을 잡는 데 진심이다.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국제유가 상승이 100달러를 가든 120달러를 가든 분명히 실적엔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데일리로 투자하시는 데에는 아주 예민하게 꼭 봐야 하는 가격을 그런가요?
유가요? 네, 유가 가격이 네. 100달러 가니까 사고, 뭐 120달러 가니까 더 강하게 사고, 뭐 100달러 안 가니까 좀 투자 의견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뭐 이렇게 아주 예민합니까 가격이? 유가를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네, ETN이나 네네. 직접적인 유가 선물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레버리지가 워낙 커서 절대 비춥니다. 이거는 쉽게 그쵸. 자산이 확 줄어버립니다. 네, 하지 잠 마시고요. 안 자고 하더라고요. 제 네. 주위 분들도 국제유가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근데 성과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예. 레버리지가 훨씬 진짜 크다 쉽지 보니까 않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유가가 올라가면서 나오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인플레이션 부담이겠죠. 그렇죠. 이를 얼만큼 글로벌 정부들이 다 신경 쓰고 조절할 수 있겠느냐라는 흐름들인데 그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또 기업들에는 또 비용 증가로 작용하고 있고 여러 네. 가지 동향을 봤었을 때는 지금 이게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닐 수가 있겠죠. 근데 특히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오는 수요 기반에 따라서 유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국면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국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정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관련한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미 이 90달러 그리고 1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한 가격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지금도 관심 가져도 괜찮은 자리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사면 좋을지 여쭤봤더니 염정 팀장께서는 대표 주식인 SOE를 꼽아주셨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SGC 에너지라는 주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염정 팀장님, SOE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네. 오늘도 장 초반에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한국석유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16%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대부분 다 만납을 했습니다.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이제 뭐 대형주, SOL 같은 종목들과 나머지 한국석유 그리고 뭐 대성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주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OL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 가격과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기에 베팅을 하신다.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SOL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유가 급등에 대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한국석유 같은 종목을 좀 이원화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SOL 같은 경우에 지금 유가가 지난 11월경 85달러까지 올라섰던 시기에 그때 가격이 11만 7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아직 11만 원대까지는 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SOL 오늘은 좀 상승폭이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이 종목이 뭐 급등을 하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고요. 서서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국제유가 지금 90달러인데 아직 9만 원대면은 SOL은 가격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이제 국제유가 고유가 시대에 베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SOL 종목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나는 만약에 뭐 유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또 단기적으로 또 유가가 한번 올라가게 되면 또 원자력 관련주들도 한 번씩 또 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기 테마로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원전주 그리고 유가 종목 중에서 좀 가벼운 종목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도 100달러 이상 추가적으로 오르긴 힘들 네. 것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으면 미국도 부담이 되니까 아마 이 국제사회에서 좀 막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주셨는데 100달러 목전에 앞두고 있잖아요. 네. 국제유가 상승이 제한된다면 SOE를 비롯한 정유주들의 상승 모멘텀도 좀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상승 모멘텀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유가에서 SOL 같은 종목을 금융주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금융주. 있습니다. 뭐 우리가 금리 인하기에 어떤 대표적인 어떤 방어주로 경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금리 상승에 대한 방어주로 우리가 금융주를 담듯이 국제 유가에 대한 방어주로 SOL 정도는 담을 수 있다라고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거죠? 아니요, 저희 팀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단기 매매할 종목들까지 쫙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매매할까요? 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그래서 예, 다양한 투자의 아이디어 주시는 팀장님께 찬사를 드리고 싶고요. 두 분 뭐 모종의 거래가 있으셨어요? 왜 이래요 지금? 저희 친합니다. 왜 이래요? 그래서 네. 누구랑 더 친하세요? 그런 걸 질투를 다 위아더 월드 다 예. 네. 근데 여기서 또 지금 유가 상승에 따라서 또 챙겨봐야 될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는 거의 정유주만 보죠. 그리고 또 앞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100달러가 돌파 못하고 만약에 100달러대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정제 마진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안착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정유주 쪽에 대한 시선은 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정도도 체크해 보시되 제가 보는 종목은 일단 첫 번째가 JC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바이오 중유 관련된 쪽에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유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바이오 쪽을 활용해서 생산한 중유가 쓰임새가 더 많아지겠죠. 그것도 친환경 에너지 쪽의 한 원인 흐름이고요. 근데 이 종목을 또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싶은 이유가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가가 위아래 등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응을 좀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하지만 SGC 에너지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네.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도 그렇고 합병 효과와 함께 나온 실적 이외에 사업 회사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잡히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안 비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삼광글라스 그리고 과거에 이테크 건설 투자 부문 그리고 또 군장 에너지 이렇게 합병을 해서 발전 에너지에 관련된 강자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회사가 발전을 할 때 우드 필렛이란 걸 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무 이게 좀 애벌레처럼 생긴 거 이렇게 압축한 그런 거를 쓰다 보니까 여기서 쓰게 되면은 그 관련돼서 이제 친환경 인증서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를 통해서 또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게다가 또 하나가 REC라고 하는데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발전소가 그 전기를 파는 가격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가격 같은 경우도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에 따른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거래했을 때 수익원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S&P라고 있습니다. 뭐 S&P 요? 예, 막 나오네 영어가요. 예,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앞서 그런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사용을 해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이 S&P라는 가격도 유가에 후행적으로 움직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따라가서 움직이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으로 발전을 해서 나오는 이런 발전소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이를 판매하기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유가 상승의 딱인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딱인 종목이다. 네, OCI 계열사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국제유가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계속 근본적인 질문은 추가 상승이 제한적이면 정유주들도 투자 모멘텀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인데 김민수 대표께서는 지금 현재 수준인 90달러에서 100달러 수준이면 충분히 정제 마진 개선으로 이 개선이 기대가 된다. 매력적인 투자 의견을 가지고 가는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정리 다 하시군요. 뭐, 네, 잘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네, 예, 좋습니다. 앞서 한국석유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지난번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방송을 즐겨보시는 한국석유의 대표 임원께서 한국석유는 아직 기사화되지 않은 투자 모멘텀이 있다. 꼭 좀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 리사이클링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석유 회사가 ESG 사업에 진출을 하고 또 배터리 관련 사업 또 하고 있어서 지금 3월 달에 공장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 모멘텀도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저희 S-오일과 SGC 에너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의 주제는 심텍을 볼까요? 반도체 기판 관련 주식을 보겠습니다. 저희 앞서서도 오늘 반도체 부품주들에 집중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시장 대비 상승폭이 큽니다. 자,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본격적으로 실적주에 관심을 갖는 모양인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가 바로 이
반도체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저희는 대표주로 심택을 뽑아봤습니다. 두 분께서 가져가시는 목표가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염정 팀장께서는 55,000원,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6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55,000원의 가격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염정 팀장님. 네, 오늘 전고점을 넘어선 터치를 했고요. 오늘 49,000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일단은 전고점을 넘어선 분위기고요. 일단 5만 원 선이 또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상승폭이 열려 있을지, 상방이 열려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 오늘 뭐 기판 관련주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오늘 지금 10시 넘어서면서 다소 좀 주춤하긴 하지만 반도체 기판 관련주는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가장 지금 상황 자체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반도체 기판 대장주로는 LG이노텍과 삼성전기를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모두 다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된 투자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은 단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소형 기판주의 움직임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에서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기판은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를 올려놓는 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바일, PC용에 대한 기판이 있겠고요. 서버용, PC 서버용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또 모바일 쪽에 대한 부분은 나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FCBGA라는 이 서버 PC용에 대한 기판에 대한 수요를 좀 더 강력하게 보고 있고요. 모바일 쪽에 대한 부분도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 시장은 일단 연평균 성장률이 약 10% 정도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경기가 어떻게 보면 좀 둔화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기판 쪽이라고 볼 수 있고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에 따라서 반도체 기판 역시도 부족 현상 결국은 공급 우위 시장이 지속적으로 2025년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 결국은 공급 우위라는 건 공급 쪽에서 가격을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조정이 있을 때마다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돌리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좀 더 탁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반도체 기판 주식 중에서 뭘 사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저희 늘 정답을 유도해내는 증권 광장에서 질문을 드렸더니 김민수 대표께서는 대덕전자 그리고 염정 팀장께서는 코리아 서킷을 꼽아주셨습니다. 대덕전자 매력이 있습니까? 원래 다른 거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MK전자 하려고 하다가 네. 그냥 편안하게 가자라고 해서 그래서 대덕전자 말씀드렸고요. 아, 뭐가 달라요? MK전자는 좀 투자 리스크가 있나요? 리턴도 좋지만? 그런 아니요, 의미인가요? 약간 좀 무겁습니다. 무겁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반도체 기판 관련된 수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많이 빠지고 돌아오는 회복력이 생각보다 좀 덜해서 좀 체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지만 여전히 반도체 기판 관련된 흐름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와이어죠. 그러니까 다리, 본딩 와이어라고 하는 다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칩으로 구성된 패키지판이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사각형으로 돼서 거기 다리가 막 쭉 나와 있는 이런 패키지판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와이어 쪽을 담당하고 있고 거기다 솔더볼이라고 그러죠. 네. 쉽게 얘기하면 납땜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 쪽인데 아마 이 회사가 수익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반도체 기판이 커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의 확장세는 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밖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심택이나 코리아 서킷, 이제 대덕전자 3종 세트죠. 이쪽은 지금 FC BGA 관련된 쪽에서 FC CSP가 있고 BG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SP는 통신 쪽 그러니까 5G나 관련된 이제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기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BGA가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뜨고 있는 반도체 기판 관련된 쪽인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 심택이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코리아 서킷은 약간 팀장님 종목이죠. 네, 그만하겠습니다. 아니요, 말씀하셔도 돼요. 재밌어요. 뭐요? 왜요? 뭐요? 어떤 네. 리스크가 있습니까? 리스크가 아니고요. 싸움 거는 거 좋아합니다. 싸움 구경 재밌어요. 사랑합니다. 네. 아, 저요? 어머.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증설이 생각보다 심택이나 대덕전자가 더 강하게 하는 것 같고 예. 코리아 서킷가 조금 좀
하긴 하는데 그게 못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 미친다. 이 못 미친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못 그래서 미친다에 대해서 염정 팀장님의 의견 몸 좀 푸시고요.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은 기판 관련주 주요 종목, 뭐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해상DS 모두 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그 중에서 우리 김민수 팀장님 대표님께서도 한 종목 자, 팀장으로 격하시키셨습니다. 네. 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도 된다라고 저는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올해 이제 이런 기판 관련주에 대한 전반적인 PER에서 가장 조금은 더 가장 유리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종목 모든 종목 모두 다 저는 접근 용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코리아 서킷 최근에 이제 좀 조정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상승폭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코리아 서킷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작년 실적도 그렇고요. 작년 한 3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올라오면서 특히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올해 역시도 전년 실적 못지않은 실적으로 주가가 보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모든 종목 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올해는 본격적으로 실적장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저희 두 개의 종목을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를 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주들의 흐름이 또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주 주식 보셨습니까? 컴투스로 오늘 저희는 대표 주식을 잡았고 상방이 열렸는지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게임주들이 좀 순환 시대였죠. 그런데 오늘 다시 좋은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까요? 먼저 컴투스의 목표가부터 여쭤봤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15만 원, 김민수 대표께서 14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 가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게임주는 상방이 열려 있는 겁니까, 대표님? 상방이 열리기에는 많이 빠졌고요. 네, 열리기 위해서는 저항권 하나씩 둘씩 안착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계획대로 잘 이어가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어가게 되면은 걱정은 뒤로 하고 다음 한 단계 올라오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특히 지금 최근에 이쪽이 별로 안 좋습니다. 메타버스부터.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종목들 거의 절반 다 빠졌더라고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세계적인 시장도 추세죠. 로블록스는 한 60% 빠졌고요. 예. 고점 대비해서. 예. 네, 그리고 또 그나마 오늘 유니티가 유니티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와서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 탄력들은 들어오는데 거기에 힘을 받아서 약간 이제 게임주나 이런 메타버스 쪽도 약간 변화가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타가 힘을 못 쓰게 되면은 네. 좀 이 관련된 신산업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약간 좀 어떤 눈높이가 낮아지지 않나 라는 그렇군요. 쪽에서 좀 더 지켜보되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메타버스나 또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이런 뭐 게임 뭐 P2E 예전부터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또 NFT 이 전반적인 게 다 블록체인 가상화폐랑 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가상화폐 시장이 좀 활성화되기 시작해야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또 힘을 받을 텐데 대표적인 미국의 종목들 못 움직이고 있고 가상화폐 요즘 미국의 나스닥은 반등을 해도 이쪽은 좀 강하게 반등을 못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아직 연결고리에 제한이 되고 있다는 쪽에서 아마 폭발적으로 지난번 보였던 고점을 지금부터 다시 V자로 올라갈 거야라고 하기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방이 열렸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된다. 앵커님 있으신 표현입니까? 그냥 약간 자극적으로 뭐 하시려고요? 저는 저희 제작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책임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저 제목 말이 안 된다. 네. 확인할게. 상방은커녕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여러분 상방이 말이 안 열려 된답니다. 있다라고 생각 주셔가지고 무슨 상방이 열려 있는지 지금 그게 제가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 말이 상방이 열리기는커녕 지금 하방을 지키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게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저 게임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힘드시겠어요.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힘드시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를 뭐 예. 제가 뭐 좋게 안 좋게 얘기할 수 있다기보다는 게임주 오늘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받고 있는 것은
저가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뭐 이벤트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5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고 뭐 컴투스, 위메이드 역시 오늘 이제 이틀 연속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이제 찍었나라는 이런 신호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컴투스든 위메이드든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P2E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미 다 이제 공론화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어떤 사업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상방이 열려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논할 수 있는 가격 주가의 추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니다. 무슨 상방이 뚫려 있기는커녕 머리 뚜껑이 열리겠습니다. 행운 가득님. 네. 염정팀장님도 그러시죠? 네, 김 시키십시오. 네, 얼마나 네. 이제 게임주가 결국은 다시 네.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때 당시 11월, 작년 10월, 11월에 게임주라든지 이제 뭐 P2E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이던 시기는 지수가 잘 갈 때였고요. 분위기를 탈 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게임주가 단독으로 지금 상승하기엔 좀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단기간으로는 반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게임주가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보여줬던 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론에서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전 고점을 V자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게임주들은 상방이 열려 있기는커녕 바닥을 잘 지지를 하는지 뭐랄까요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국면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반전이 뭔지 아세요? 저 제목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증권사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나와 있는 제목이니까 한화투자증권에서 컴투스에 대해서 상방이 열려있는 국면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명까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지금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미. 네. 찾아보면 나오십니다. 자, 지금은 뭐랄까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갈 때라기 아니다라기보다는 지금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시기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상방은 아주 그 기대 수익률을 아주 높게 잡아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글로벌 분위기를 보게 되면 게임사에 대한 몸값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잘 모르시죠? 이쪽의 대표적인 디아블로 이런 거 잘 게임은 그냥 저 혼자 하고 있겠습니다. 예. 이쪽에 대해서 한때 또 열광했던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를 인수하면서 가격을 그냥 완전하게 맘 턱 놓고 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게임사의 몸값들이 올라간 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외면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며칠 전에 번지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의 강점은 헤일로라고 혼자 하겠습니다. 예. 헤일로라고 상당히 또 북미 쪽에서 인기를 있었던 대표적인 게임사인데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소니도 그렇고 이제 클라우딩 게임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확장세를 그러니까 클라우딩 게임으로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엑스박스라든가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기기가 필요 없고 핸드폰이나 뭐 하나 조작할 수 있는 디바이스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이제 좀 더 확장돼서 뭐 P2E로도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념들은 겹붙인다고 하게 되면 또 앞으로의 변화는 또 가속화되겠죠. 근데 그런 미래는 있는데 네. 지금 아직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예.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국내 게임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국내 게임사들도 몸값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눈길은 가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맞수 한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